화물 운송 자격시험 기출문제 해설 강의 9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편도 3차로의 고속도로에서 오른쪽 차로를 주행할 수 없는 차입니다. 자, 1번이죠. 승용 자동차. 왜냐하면 승용 자동차는 주행차로가 2차로입니다. 답 1번이고요. 2번, 일반 도로에서 견인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로 총 중량 2000kg 미만인 자동차를 총 중량이 그의 3배인 자동차로 견인할 때 속도입니다. 자, 이것은 30km/h 이내죠.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3번, 다음 중 연석선. 연석선이란 말은 차도와 보도를 구분하는 돌로 이어진 선을 연석선이라고 합니다. 연석선, 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공작물로서 그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 가로 열고 유모차 및 보행 보조형 의자차를 포함 통행할 수 있도록 한 도로의 부분을 뭐라 그러죠? 자, 이게 보도죠. 보도입니다. 답은 3번. 4번, 주차금지에 대한 설명입니다. 틀린 것. 1번, 시도경찰청장이 주차금지 장소로 인정하여 지정한 곳에는 주차할 수 없죠. 1번 맞고. 2번, 다리 위는요 주차할 수 없답니다. 있다가 아니라 없다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2번 틀렸죠. 3번, 터널 안에서 주차 못하죠? 주차 못합니다. 4번, 도로공사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공사구역 양쪽 가장자리로부터 5m 이내, 5m 이내는 주차할 수 없다. 답은 2번입니다. 5번, 자전거 운전자 안전을 위한 자전거 횡단도로의 설치권자입니다. 자, 누굽니까? 시도경찰청장이죠. 그래서 시도경찰청장은 도로를 횡단하는 자전거 운전자 안전을 위해서 자전거 횡단도로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6번, 긴급자동차 지정권자입니다. 긴급자동차 지정권자도 시도경찰청장입니다. 7번, 다음 중 제1종 대형 면허로 운전해야 하는 차량이 아닌 것이에요. 1번 노상안전기, 2번 아스팔트 살포기. 자, 1번, 2번 모두 대형 면허 있어야 되죠? 1종 대형 면허 있어야 됩니다. 3번 군환형 특수자동차. 군환형 특수자동차는 1종 특수면허가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3번이 틀렸고요. 4번 콘크리트 믹서 트럭. 자, 이것도 대형 면허, 1종 대형 면허로 운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답은 3번. 8번, 신호의 뜻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입니다. 1번, 자, 우회전은 신호에 구애받지 않고 항시할 수 있다. 아니죠. 그리고 황색 신호는 좌회전만 할 수 있다. 이것도 틀렸고요. 자, 녹색 신호는 직진을 할 수 있다. 이것도 틀렸습니다. 4번, 녹색 신호는 직진할 수도 있고 우회전할 수도 있습니다. 답은 4번. 9번, 팔을 차체의 밖으로 내어서 45도 밑으로 펴서 상하로 흔드는 신호. 자, 이것은 서행. 자, 천천히 운행할 때, 서행할 때가 됩니다. 9번의 답 4번. 10번,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 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사람의 벌칙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음주 측정을 거부했다 이 말이죠. 음주 측정 거부자에 대해서는 반드시 면허를 취소합니다. 자, 우리 행정처분으로 반드시 면허를 취소하고, 그리고 형사처분으로 자, 처벌을 하겠죠.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답은 3번. 11번, 도로 상태가 위험하거나 도로 또는 그 부근에 위험물이 있는 경우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할 수 있도록 이를 도로 사용자에게 알리는. 자, 알린다. 자, 요걸 한자어로 말해볼까요? 알린단 말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주의를 가지게 하는 거죠. 그렇죠? 주의 표지입니다. 답은 3번입니다. 12번, 편도 4차로인 고속도로에서 대형 승합자동차의 주행차로입니다. 자, 4차로죠. 답 3번. 13번, 다음 중 도로교통법상 반드시 운전면허를 취소해야 되는 경우. 자, 우리 아까 앞에서 봤죠. 음주 측정을 거부하면 반드시 운전면허를 취소합니다. 자, 그리고 3번에 교통단속 임무를 수행하는 경찰 공무원을 폭행한 경우는 반드시 필요적이란 말을 쓰죠. 필요적으로 운전면허를 취소합니다. 그런데 1번, 운전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줘 운전하게 하거나 다른 사람의 운전면허증을 빌려서 사용한 경우. 자, 일단은요, 운전면허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2번에서 다른 사람의 자동차 등을 훔치거나 빼앗은 경우 이것도 운전면허 취소 또는 1년 이내의 범위에서 효력정지입니다. 4번에서 운전 중 고의 또는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이것도 마찬가지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 효력정지가 되겠습니다. 답 3번. 14번 고속도로 등에서 정차 및 주차할 수 있는 경우이다. 잘못된 것입니다. 1번 정차 또는 주차할 수 있도록 안전표지를 설치한 곳이나 정류장에서 정차 또는 주차시키는 경우 맞죠? 그 다음에 2번 고장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길 가장자리구역 갓길 포함에 정차 또는 주차시키는 경우 할 수 있죠. 3번 통행료 지불을 위해서 통행료를 받는 곳에서 정차하는 경우 됩니다. 그래서 4번 보세요. 경찰용 긴급 자동차가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 휴식 또는 식사를 위해 요게 틀렸죠. 휴식 또는 식사를 위해가 아니고 범죄 수사, 교통 단속, 그 밖에 경찰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범죄 수사나 또는 교통 단속 또는 그 밖의 경찰 임무 그 밖의 경찰 임무를 수행을 위해서 정차 주차하는 경우 이때 할 수 있는 거죠. 휴식 또는 식사 아닙니다. 답은 4번입니다. 15번 운수사업자가 설립한 연합회 공제조합. 공제조합이 하는 일이 뭘까요? 공제조합은 배상에 관한 책임 또는 배상에 대한 공제입니다. 그 다음에 또 손해에 대한 공제고요. 그 다음에 또 손실보상을 위한 공제. 공제조합은 모두 공제란 말이 나옵니다. 근데 2번 보세요. 화물 자동차 운수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운수사업자의 공동이익을 도모하는 사업. 요거는 공제조합이 하는 것이 아니라 협회가 해야 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답은 2번. 16번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겁니다. 1번 적색 등하 시 차만은 우회전할 수 있습니까? 있죠. 없다가 아닙니다. 있답니다. 답은 1번. 2번 황색 등하 시 보행자는 횡단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3번 적색 등하 전멸 시 보행자는 주의하면서 횡단할 수 있습니다. 4번 녹색 등하 시 비보호 좌회전 표시가 있는 곳에서 좌회전하는 때에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된 때에는 신호위반 책임을 집니다. 16번의 답 1번. 17번 다음 중 최고속도의 100분의 20 100분의 20을 줄인 속도로 운행해야 되는 경우입니다. 이거는 일반적인 경우인데 어떤 경우죠? 비가 온 경우죠. 비가 내려서 노면이 젖어 있는 경우입니다. 답은 3번. 자, 근데 1번 보세요. 노면이 얼어붙거나 눈이 20mm 이상 쌓인 경우나 또는 폭우 폭설 난개 가시거리 100m 이내. 자, 이때는 최고속도의 100분의 50을 감속해야 됩니다. 1번, 2번, 4번은 자 100분의 50을 감속해야 된다. 따라서 답은 3번이 되겠고요. 18번 다음 중 범칙금 납부 통고서로 범칙금을 납부할 것을 통과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하면 경찰서장, 경찰서장이나 제주특별자치도지사입니다. 경찰서장이나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답은 1번. 19번 다음 노면 표시. 자, 노면 표시 보세요. 황색으로 되어 있죠. 자, 그리고 B급이 쳐져 있습니다. 이 뭐죠? 안전지대, 세이프존, 안전지대를 말한다. 답 4번. 20번 다음 중 중대한 교통사고로 볼 수 없는 겁니다. 1번 화물자동차 정비불량, 그리고 전복, 추락. 정비불량이나 전복이나 추락이나 모두 중대한 교통사고입니다. 그런데 4번에 급발진은 중대한 교통사고라고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답은 4번. 21번 다음 중 보행신호등의 설치 기준으로 잘못된 것입니다. 1번 차량 신호만으로는 보행자에게 언제 통행권이 있는지 분별하기 어려운 경우에 설치합니다. 맞고 2번 차도의 폭이, 자 요거 풀어봤죠. 12m가 아니고 16m입니다. 차도의 폭이 16m 이상인 교차로 또는 횡단보도에서 차량 신호가 변하더라도 보행자가 차도 내에 남을 때가 많을 경우에 설치합니다. 3번 번화가의 교차로, 역 앞의 횡단보도, 보행자 통행이 빈번한 곳에 설치하고요. 4번 차량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 횡단보도로서 일일 중 횡단보도 통행량이 가장 많은 1시간 동안에 횡단 보행자가 150명을 넘는 곳에 보행신호등을 설치하죠. 따라서 답은 2번입니다. 22번 편도 3차로 일반 도로에서 자동차의 운행속도. 자, 이 최고속도는요 80km/h입니다. 답은 3번. 23번 다음 규제표지입니다. 5.5톤 이렇게 되는데 이 뭐죠? 자, 이것은 차 중량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답은 2번. 24번 일반 도로에서 주거, 상업, 공업지역에서 최고 제한 속도는 시속 50km 이내. 답은 1번.
25번 다음 중 운수 종사자의 교육 과목이 아닌 것. 1번 화물자동차 운수사법령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3번 자동차 응급처치 방법 알아야 되고 4번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 알아야 되겠죠? 교육 과목 맞습니다. 하지만 서비스 교육은 아니에요. 답은 2번. 두 번째 과목 화물 취급 요령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운송장 기재사항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입니다. 1번 화물명은 취급 금지 및 제한 품목 여부를 알기 위해서도 반드시 기록하도록 해야 한다. 그렇습니다. 2번 화물을 보내는 사람의 정확한 이름과 주소 그리고 전화번호도 기록해야 되고요. 3번 운송장의 종류 등을 나타낼 수 있도록 설계되고 관리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화물의 크기를 눈대중 아닙니다. 정확하게 재야죠. 눈대중 틀린 말이다. 1번의 답 4번. 2번 나무상자는 골판지에 비해서 다음과 같은 단점을 가지고 있는데 맞지 않은 겁니다. 1번 시간이나 외부 환경에서 변화를 받기 쉬운 것은 자 이것은 골판지의 단점이 되겠죠. 골판지를 말합니다. 자 지금 우리는요 나무상자에 관한 걸 이야기하고 있죠. 따라서 1번 답이고요. 2번 이 나무는 수분에 의해서 썩거나 강도가 저해되기 쉽죠. 그리고 또 이 수분의 내포로 내용물에 손상을 줄 우려가 있습니다. 3번 대량 생산에 대응하기 어렵고 재료 보관에 많은 공간이 필요하고요. 4번 무겁죠. 용적도 커집니다. 물류비가 많이 들죠. 답은 1번입니다. 3번 스티커형 운송장입니다. 스티커형 운송장은 자 이것은요 운송회사와 기업 고객 모두 시스템이 필요해요. 자 그리고 1번 기업 고객도 자 시스템 필요하죠. 운송장 출하를 바코드로 스캐닝하는 시스템을 운용해야 됩니다. 1번 맞고 2번 기업 고객과 완벽한 EDI 자 EDI는요 전자문서 교환입니다. 전자문서 교환 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는 경우에 이용되고요. 그리고 3번 기본형과 보조 운송장과 달리 운송회사가 제작해서 공급해준다. 자 기본형과 보조 운송장은 달리가 아니고 이게 이제 운송회사가 제작해서 공급해주고요. 스티커형은 이거는요 운송회사와 기업 고객 모두 시스템이 갖춰져 있어야 돼요. 따라서 3번 틀렸습니다. 그리고 이 기본형과 보조 운송장에 대한 설명으로는 달리를 빼버리고 기본형과 보조 운송장은 운송회사가 제작 공급해 줍니다. 그리고 이거는 스티커형 운송장에 대한 설명이 아니잖아. 그리고 4번 운송장 제작비와 전산 입력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서 스티커형 운송장을 시스템을 만들죠. 따라서 틀린 것은 3번입니다. 4번 창고 내 및 입출고 시 작업 요령 틀린 것입니다. 1번 화물 더미 중간에서 화물을 뽑아내거나 직선으로 깊이 파내는 작업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화물 더미의 상층과 하층에서 동시에 작업해도 무방하다 아닙니다. 동시 작업하면 안 되죠. 3번 발판을 이용하여 오르내릴 때에는 2명 이상이 동시에 동행하지 않습니다. 4번 창고 내에서 작업할 때는 어떠한 경우라도 자, 담배 피면 안 돼요. 흡연을 금합니다. 따라서 답은 2번. 5번 운송 작업 시 주의사항으로 틀린 것입니다. 1번 무거운 물건을 물에서 들거나 너무 많이 들지 않습니다. 2번 단독으로 화물을 운반하고자 할 때는 인력 운반 중량 권장 기준을 준수하고요. 3번 긴 물건을 어깨 메고 운반할 때는 앞뒤 높이를 균일하게 이 균일하게 틀렸죠. 앞부분을요 조금 높게 앞부분을 약간 높게 해서 충돌하지 않도록 운반합니다. 균일하게 틀렸죠. 답은 3번. 4번 무거운 물품은 공동 운반하거나 운반차를 이용합니다. 6번 독극물 지급 시 주의사항으로 틀린 겁니다. 1번 독극물의 지급 및 운반은 거칠게 다루면 안 되고 2번 독극물을 지급하는 운반할 때는 소정의 안전한 용기, 도구, 운반구 및 운반차를 이용할 것. 3번 취급 불명의 독극물은 적시 폐기 이게 틀렸어요. 적시 폐기 아니고 이건 독극물 지급 방법을 확인한 후에 지급해야 됩니다. 적시 폐기 아닙니다. 4번 독극물이 들어있는 용기는 마개를 단단히 닫고 빈 용기와 확실하게 구별하여 놓아야 됩니다. 답 3번. 7번 포장과 포장 사이에 미끄럼을 멈추는 시트를 넣음으로써 안전을 도모하는 화물 붕괴 방지 방식입니다. 미끄럼을요 슬립 멈추는 시트를 넣는다 삽입. 자 그럼 이제 말을 만듭시다. 슬립 멈추기 시트 삽입 방식. 답은 4번입니다. 8번 화물 운송상 상차 후의 작업 지침이 아닌 것입니다. 1번 면장상의 중량과 실중량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1단 운송 아니죠. 1단 운송하는 게 아니고
운전자 본인이 실중량이 더 무겁다고 판단되면 관련 부서로 연락해서 운송 여부를 통보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면장상의 중량과 실중량의 차이가 나면 확인을 해봐야죠. 확인하고 그리고 운송 여부를 통보를 받아야 됩니다. 2번 다른 라인일 경우에는 배차계에게 면장번호, 컨테이너 번호, 화주 이름을 말해주고 전산정리를 한다. 3번 상차한 후에는 해당 게이트로 가서 전산정리를 해야 한다. 4번 도착 장소와 도착 시간을 다시 한번 정확히 확인합니다. 답은 1번. 9번 화물의 인수 요령이 아닌 것입니다. 일반 도서지역의 경우, 자, 우리 도서지역 하면 섬마을이죠. 섬마을은 차량이 직접 들어갈 수 없는 지역이 많습니다. 그러면 착불로 거래 시 운임을 징수할 수 없으므로 소비자 양해를 얻어서 운임 및 도선료. 자, 도선료란 말은 자, 육지와 섬을 이게 이동을 할 때, 자, 육지에서 섬으로 가거나 섬에서 육지로 갈 때 받는 우리 운임을 도선료라 그래요. 그러면 이 도선료는 선불로 처리합니다. 2번 운송인의 책임은 물품을 인수하고 운송장을 교부한 시점부터 발생하고요. 3번 2개 이상 화물을 하나의 화물로 밴딩 처리한 경우에는 반드시 고객에게 파손 가능성을 설명하고 하나로 포장, 틀렸죠? 하나가 아니고 별도로 포장합니다. 별도로 포장하고 각각 운송장 및 보조 송장을 부착합니다. 그래서 집하해야 되죠. 틀린 것은 3번. 4번 화물은 취급 가능 화물 규격 및 중량, 취급 불가 화물 분목 등을 확인하고 화물의 안전 수송과 타 화물의 보호를 위하여 포장 상태 및 화물의 상태를 확인한 후 접수 여부를 결정합니다. 답은 3번. 10번 수출용 컨테이너 화물을 적재하기 위하여 수행해야 할 선사의 업무가 아닌 것입니다. 1번 화물 인수 맞고 2번 컨테이너 준비 맞습니다. 그리고 컨테이너 적재는 자, 이거는요, CY 오퍼레이터. 자, CY는 뭐냐면, 컨테이너를 보관하는 장소를 말합니다. CY 오퍼레이터의 업무예요. 그리고 4번, 선적 서류의 작성과 송부. 자, 이것은 모두 선사의 업무입니다. 그래서 선사의 업무는 화물의 인수, 컨테이너 준비, 그리고 선적 서류의 작성과 송부. 컨테이너 적재는 아니다. 11번, 고객 유의사항의 사용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물품이에요. 1번 수리를 목적으로 운송을 의뢰하는 모든 물품 맞습니다. 2번 포장이 불량하여 운송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물품 맞고 3번 통상적으로 물품의 안전을 보장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물품 그렇습니다. 4번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물품으로 할증료를 징수하는이 아니고 징수하지 않는 물품이에요. 따라서 답은 4번. 12번 트랙터 한 대에 트레일러 두 세대를 두 세대 할 때 두 세대 이렇게 됩니다. 두 세대를 달 수 있어서 트랙터와 운전자의 효율적 운용을 도모할 수 있는 연결 차량, 이걸 뭐라 그러죠? 이걸 풀 트레일러 연결 차량이라고 합니다. 답 1번입니다. 13번 고객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고객이 약정된 이사 화물의 인수일 1일 전까지 해제를 통지했어요. 자, 이때 손해배상액은 계약금입니다. 자, 우리 미리 걸어둔 계약금. 답은 1번. 14번 적재함 높이를 경사지게 하여 적재물을 쏟아내리는 특장차, 뭐라 그러죠? 덤프트럭. 자, 덤프트럭이라고 합니다. 15번 이사 화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 등에 대한 사업자의 면책사항이 아닌 것입니다. 1번 천재지변. 자, 천재지변은요, 우리 인간의 힘으로 막을 수 없다 그래서 불강력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2번 이사 화물의 성질에 의한 발화, 폭발, 뭉그러짐, 곰팡이 발생, 부패 변색. 3번 이사 화물의 결함, 자연적 소모. 그리고 4번 이사 화물의 경미한 훼손. 이건 면책사항이 아니죠. 면책사항입니다. 답은 4번. 16번. 16번 없죠. 죄송합니다. 자, 이제 세 번째 과목이에요. 안전운행에 관한 것. 자, 여러분들 아마 안전운행을 풀어보시면 상식에 입각한 문제들이 참 많다,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1번 커브길, 교통사고 위험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입니다. 1번 중앙선을 침범하여 대형차와 충돌할 위험이 있죠. 커브길은 대형차와 충돌할 위험이 있습니다. 2번 항상 반대차로에 차가 오고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차로를 준수하며 운전합니다. 3번 시야 불량으로 인한 충돌 위험이 크지요. 그리고 4번 도로 이탈 위험이 있습니다. 없다 틀렸죠. 없는 것이 아니라 있습니다.
2번 내리막길에서 기어의 변속 요령 틀린 것입니다. 1번 왼손은 핸들을 조정하며, 자, 연상해 보세요. 왼손은 핸들을 조정하며 오른손과 양발은 신속히 움직인다. 1번 맞고, 2번 변속 시에는 머리를 숙인다든가 하여 다른 곳에 주의를 뺏기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3번 눈은 항상 변속기를 주시하면 그러면 전방 주시 안 할 겁니까? 전방 주시해야죠. 눈은 교통 상황 주시 상태를 유지해야 됩니다. 전방 주시를 해야 됩니다. 변속기를 주시하는 게 아니죠. 4번 변속할 때 클러치 및 변속 레버의 작동은 신속하게 합니다. 답 3번. 3번 겨울철 눈길, 빙판길에서의 안전운전 방법입니다. 1번 미끄러운 길에서는 기아를 1단에 넣는 거 아니죠. 기어를 2단에 놓습니다. 2단에 넣고 반클러치를 사용한다. 답 1번. 2번 응다리나 다리 위 또는 터널 부근은 빙판이 되긴 쉬운 장소죠. 특히 주의합니다. 3번 반드시 감속과 함께 앞차와 충분한 거리를 유지하고, 4번 가능하면 앞차가 지나간 바퀴 자국을 따라 동행하는 것이 안전하죠. 미끄러지지 않겠죠. 답 1번입니다. 4번 앞지르기 할 때의 주의사항 틀린 것입니다. 1번 앞지르기 할 때는 반대 방향의 교통에 주의해야 되고, 2번 앞차를 앞지르고자 할 때에는 앞차의 우측으로, 이게 우측 틀렸죠. 우측이 아니고 좌측입니다. 앞차의 좌측을 지나서 앞차의 앞으로 진행해야 됩니다. 앞차의 우측 아니고 앞차의 좌측을 지나서 앞차의 앞으로 진행해야 된다. 3번 앞지르기 금지 장소가 아닌지 살피고, 4번 도로 중앙선을 넘어서 앞지르기 할 때는 대항차를 확인해야 하죠. 답 2번. 5번 앞지르기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입니다. 1번 앞지르기는 앞차의 우측, 아니죠. 우측으로 하지 않는다. 맞죠? 좌측입니다. 2번 황색 실선 중앙선이 설치된 곳. 앞차 운전자가 수시로 하면 앞지르기 할 수 있나요? 할 수 없습니다. 황색 실선 중앙선. 자, 요거는요. 자, 앞지르기 하면 안 되죠. 3번 점선의 중앙선을 넘어 앞지르기를 할 때에는 대항차의 움직임을 주시한다. 맞고, 4번 앞지르기에 필요한 충분한 거리와 시야가 확보되었을 때 앞지르기를 시도합니다. 답 2번. 6번 가을철 교통사고의 특성입니다. 1번 단풍을 감상하다 보면 집중력이 떨어져서 교통사고 발생 위험이 있죠. 맞고, 자, 가을철에 우리 도로를 주행하다 보면 이런 경우 있죠. 2번 국도 주변에 경운기 트랙터 등의 동행이 많아지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3번 심한 일교차가 일어나기 때문에 안개가 집중적으로 발생해 대형사고 위험도 높아지죠. 4번 자동차의 충돌, 추돌, 도로 이탈 등의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계절은 겨울철입니다. 겨울철이 되겠습니다. 답은 4번. 7번 봄철 안전운전 요령 틀린 것입니다. 1번 시선을 멀리 두어 노면 상태 파악에 신경 써야 하고, 2번 변화하는 기후 조건에 잘 대처할 수 있도록 방운전에 힘써야 한다. 3번 충곤증은 피로 주의력 집중에 도움이 하나도 안 됩니다. 충곤증은 오히려 주의력 집중에 방해가 되죠. 4번 운행 중에는 주변 교통 상황에 대해서 집중력을 갖고 안전운행하여야 하죠. 답은 3번. 8번 고속도로 통행 방법에 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입니다. 1번 고속도로 진입은 안전하게 천천히 진입, 천천히가 틀렸죠. 천천히가 아니고 충분한 가속으로 속도를 높여서 진입해야 됩니다. 천천히 틀렸다. 그리고 2번 주변의 교통 흐름에 방해되지 않도록 최고 속도 범위 내에서 적정 속도를 유지하죠. 3번 고속도로 및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 전자석 안전띠 착용은 의무사항입니다. 4번 휴대폰, DMB 등 기기 사용의 증가로 전방주시 소홀에 의한 교통사고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답 1번. 9번 편도 2차로인 고속도로의 동행 방법으로 잘못된 겁니다. 1번 1차로는 앞지르기 차로죠. 2번 도로 상황 등 부득이한 때에는 2차로로 앞지르기 할 수 있나요? 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없다. 3번 2차로는 모든 자동차의 주행차로입니다. 4번 도로 상황 등 부득이한 때에는 1차로로 통행할 수 있습니다. 10번 봄철 자동차 관리로 틀린 것입니다. 1번 냉각장치 점검. 냉각장치는 이건 여름철. 자, 여름철 자동차 관리로 맞는 것이죠. 냉각장치는 여름철입니다. 2번 배선 상태 점검, 3번 엔진 오일 점검, 4번 월동 장비를, 자, 우리 겨울철에 월동 장비를 쓴 걸 정리할 필요가 있겠죠. 봄철이 정리합니다. 자, 따라서 틀린 것은 1번.
11번 다음 중 야간 운전 보행 요령으로 옳지 않은 것인데 1번 야간에는 운전자가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색상의 복장이나 반사체를 휴대한다. 1번 맞고요. 2번 도로의 중앙 부근에 멈추는 일이 없도록 횡단하기 전에 충분히 주의하고 3번 야간에는 운전자의 주력과 시력이 높아지는 게 아니고 오히려 낮아집니다. 3번이 답이고 4번 야간에는 보행자가 차를 볼 수 있어도 운전자는 보행자를 잘 보지 못하죠. 우리 경험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답은 3번. 12번 어린이 교통사고 특징입니다. 1번 학년이 높을수록 교통사고를 많이 당한다. 아니죠. 학년이 낮을수록이죠. 낮을수록. 답 1번입니다. 2번 집이나 학교 근처에서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요. 시간대별 어린이 보행 사상자는 오후 4시부터 오후 6시. 아이들 이제 학교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그 과정에서 사고가 가장 많습니다. 4번 보행 중 교통사고를 당하여 사망하는 비율이 가장 높아요. 답 1번. 13번 다음 중 자동차의 제동장치가 아닌 것. 제동장치 봅니다. 일단 브레이크, 주차 브레이크, 풋 브레이크, 그리고 ABS. 자, 근데 타이어는 이거는 제동장치가 아니고 주행장치입니다. 주행장치. 답은 3번. 14번 자동차의 물리적 특성 중 원심력에 대한 설명이 잘못된 것이에요. 1번 중량이 클수록 원심력 커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 속도 제곱에 비례해서 원심력이 커집니다. 3번 커브의 반경이 작으면 작을수록 원심력은 커집니다. 답 3번. 4번 속도가 빠를수록 원심력은 커집니다. 15번 스탠딩 웨이브. 스탠딩 웨이브는 속도와 관계없는 게 아니라 고속에서 많이 일어납니다. 고속에서 일어나는 타이어 결함 현상이고요. 2번 이 현상이 발생하면 타이어 내부 공기 온도가 높아지면서 타이어가 파열됩니다. 3번 고속 회전 시 타이어가 물결 모양으로 나타나는 현상. 그래서 물결 이게 뭐죠? 웨이브 아닙니까? 웨이브. 스탠딩 웨이브. 4번 공기압이 부족한 상태에서 고속주행 시 생긴다. 따라서 속도와 관계없이 틀렸습니다. 16번 다음 중 자동차 엔진과 변속기 사이에서 동력을 끊어주거나 연결하는 장치 뭐죠? 클러치입니다. 클러치. 답 2번. 17번 다음 중 자동차 오르기 전 자동차 외관에 대한 점검 사항입니다. 1번 차체 밑에 냉각수나 오일이 떨어진 흔적을 한번 확인해 볼 필요 있죠. 2번 타이어의 트레드 마모 상태 및 공기압 확인해 볼 필요 있고 3번 각종 전기 점등 장치를 순서대로 점검할 필요 있습니다. 4번 차체가 긁히거나 손상된 부분을 즉시 보수 정비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게 자동차 오르기 전에 누가 긁히거나 손상된 부분을 즉시 보수 정비합니까? 답은 4번이죠. 18번 자동차의 각종 전기 점등장치 점검사항으로 옳지 않은 겁니다. 자, 답은요 바로 2번입니다. 경광등, 미등 점검사항 아닙니다. 답은 2번. 19번 다음 중 곡선부에서 사고를 감소시키는 방법이 아닌 것입니다. 1번 속도 표지와 시선 유도 표지를 포함한 주의 표지와 노면 표지를 잘 설치하고 2번 편경사를 개선하고 3번 종단 경사와 중복되는 곳에서는 사고가 감소되는 것이 아니라 증가합니다. 증가. 4번 시거란 말은요 운전자가 도로 전방을 살펴볼 수 있는 거리 이걸 시거라고 하는데 시거를 확보해야 되겠죠. 답 3번. 20번 자동차 타이어 점검상으로 옳지 않은 건데요. 1번 타이어 트레드의 마모 상태 점검상 맞습니다. 그리고 오물부착은 아니에요. 3번 타이어의 훼손 상태, 4번 타이어의 공기압 상태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답은 2번. 21번 다음 중 방어 운전의 기술이 아닌 것. 1번 교통상황 정보 수집, 그리고 2번 정확한 운전 지식, 3번 예언 능력. 자, 이게 무슨 자기가 뭐 초능력자입니까? 예언을 하게. 3번 틀렸죠. 4번 능숙한 운전 기술. 답 3번이고요. 22번 운전자의 실전 방어 운전의 방법이 아닌 것입니다. 1번 과로로 피로하거나 심리적으로 흥분된 상태에서는 운전을 자제하고 2번 교통량이 너무 많은 길이나 시간을 피해서 운전하도록 합니다. 3번 앞차를 뒤따라 갈 때는 앞차가 급제동을 하더라도 추돌하지 않도록 차간 거리를 충분히 유지하고 4번 뒤에 다른 차가 접근해 올 때는 속도를 높이는 게 아니라 속도를 어떻게 할까요? 낮춰야죠. 속도를 낮춥니다. 답은 4번. 23번 다음 중 교차로 통과 시 안전운전이 아닌 것입니다. 1번 교차로 대부분이 앞이 잘 보이는 곳임을 알아야 한다. 그렇지 않죠. 잘 보이지 않는
보인다. 이게 틀렸습니다. 보인다가 아니고 잘 보이지 않아요. 사각지대가 많잖아요. 이걸 사각이라 그러죠. 사각지대가 많다. 1번 답입니다. 2번 맹목적으로 앞차를 따라가지 않습니다. 3번 성급한 좌회전은 보행자를 간과하기 쉽다. 4번 직진할 경우에는 좌회전, 우회전하는 차를 주의합니다. 답 1번. 24번 철길 건널목 안전운전 요령입니다. 1번 건널목 통과 중 기어 변속하면 위험하고요. 2번 건널목 직전에서는 일시 정지하지 않고, 이 뒷말 다 틀렸죠. 일시 정지해야죠. 일시 정지하고 좌우 안전을 확인해야 됩니다. 따라서 일시 정지하지 않고 빠르게 통과 틀렸습니다. 사고 난다. 그렇죠? 3번 철길 건널목 좌우가 건물 등에 가려져 있거나 커브 지점이라면 더욱 조심하고, 4번 건널목 통과 중 차바퀴가 철길에 빠지지 않도록 중앙 부분으로 통과해야 합니다. 25번 오르막길에서 안전운전 수칙입니다. 1번 오르막길에서 앞지르기 할 때는 힘과 가속력이 좋은 저당 기어를 사용하는 것이 안전하고 1번 맞고, 2번 좁은 언덕길에서 대형차와 교차할 때 우선권은 올라가는, 틀렸죠. 올라가는이 아니고 내려오는 차량이 우선권이 있습니다. 3번 정차할 때는 앞차가 뒤로 밀려 충돌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충분한 차간 거리를 유지합니다. 4번 출발 시에는 핸드브레이크 사용하는 것이 안전하죠. 틀린 것은 2번. 네 번째 과목 이제 운송 서비스에 관한 내용입니다. 1번 물류에 대한 설명인데, 물류 기능은 수송, 운송 기능이 있고 포장 기능, 보관 기능, 하역 기능, 정보 기능이 있습니다. 1번 맞고, 2번 물류 관리란 재화의 효율적인 흐름을 계획 실행 통제할 목적으로 행해지는 재반활동 물류 관리입니다. 3번 물류란 공급자로부터 생산자, 유통업자를 거쳐서 최종 소비자에게 이르는 재화의 흐름. 자, 물류의 흐름, 자, 물류입니다. 재화의 흐름, 물류죠. 그 다음에 4번 물류는 자재 조달, 폐기 회수 등의 의미에서 장소적인 이동을 의미하는 운송 개념으로 바뀌었다. 이걸 서로 좀 바꿔줘야 돼요. 자, 물류라는 것은 초창기에는 장소적 이동을 의미했어요. 장소적 이동을 의미하는 물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자재 조달, 폐기 회수를 모두 총괄하는 개념입니다. 1번의 답 4번. 2번 기업 차원에서 물류의 중요성에 대한 설명 중 잘못된 겁니다. 1번 물류비는 계속적으로 감소가 아니고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답 1번. 고객 서비스의 개선과 향상이 크게 요청되고 있고요. 3번 기업 이윤의 원천은 물류를 근대화 또는 현대화하는 데 있죠. 4번 기업의 생산비 절감이 한계점에 이르고 있습니다. 답 1번. 3번 기업 경영에서의 물류의 역할이 아닌 것입니다. 1번 물류는 마케팅의 절반을 차지합니다. 2번 판매 기능을 촉진하고, 3번 적정 재고의 유지로 재고 비용의 절감에 기여합니다. 그리고 4번 물류와 상류는 통합이 아니고 분리입니다. 자, 분리를 해야 유통 합리화가 되죠. 따라서 답은 4번. 4번 다음 기능 중 물류의 기본적 기능이 아닌 것입니다. 기본적 기능은 가격, 품질, 자, 그리고 시간. 가격, 품질, 시간입니다. 정보적 기능은 기본적 기능이 아닙니다. 답은 3번. 5번 교통사고 발생 시 조치가 아닌 것. 1번 회사 손실과 직결되는 보상 업무는 일반적으로 수행하면 안 되겠죠. 1번 맞고, 2번 경우에 따라 교통사고 임의 처리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어떠한 사고라도 임의 처리를 해서는 안 돼요. 3번 사고로 인한 행정, 형사처분 접수 시 임의 처리 안 되죠. 4번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현장에서 인명구 관할 경찰서에 신고 등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됩니다. 답은 2번. 6번 다음 중 서비스의 주요 특징. 거리가 먼 것입니다. 1번 실체를 볼 수 없죠. 만질 수도 없다. 그래서 형태가 없어요. 무형성입니다. 2번 제공한 즉시 서비스는 사라지죠. 소멸성이 있다. 그리고 3번 서비스는 누릴 수 있다. 여기까지 맞는데요. 누릴 수는 있죠. 누릴 수 있는데 소유할 수 있다. 아닙니다. 소유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소유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4번 공급자에 의하여 제공된과 동시에 고객에 의해서 소비되는 동시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틀린 것은 3번. 7번 고객 불만 발생 시 행동 요령으로 틀린 것입니다. 1번 책임감을 갖고 전화 받는 사람의 이름을 밝혀 고객을 안심시킨 후 확인 연락을 할 것을 전해주죠. 2번 고객의 불만, 불편사항이 더 이상 확대되지 않도록 합니다. 3번 고객 불만을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 적당히 답변하지 말고 관련 부서에 넘긴다. 이게 틀려요. 넘기는 게 아니고 관련 부서와 뭘 하죠? 협의.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하는 겁니다. 협의 후에 답변을 하면 되죠. 따라서 3번 틀렸고 4번 고객의 감정을 상하게 하지 않도록 불만 내용을 끝까지 참고 듣습니다. 8번 물류관리에 대한 설명 틀린 것입니다. 1번 물류관리는 그 기능의 일부가 생산 및 마케팅 영역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고 2번 물류관리는 경영관리의 다른 기능과 밀접한 상호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3번 물류관리를 위해서는 개별 시스템적 접근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 개별이 틀렸어요. 개별이 아니고 총괄입니다. 총괄 시스템적 접근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4번 물류관리는 운송, 보관, 하역, 포장, 정보, 가공 등의 모든 활동을 유기적으로 조정하여 하나의 독립된 시스템으로 관리하는 것이죠. 답은 3번. 9번 다음 중 물류관리의 핵심적 활동으로 볼 수 없는 겁니다. 1번 대고객 서비스 관리 맞고 재고 관리 맞습니다. 근데 물품센터 관리 이거는요 물류관리의 핵심적 활동이 아니고 보조적 활동입니다. 물류센터 관리는 물류관리의 보조적 활동이다. 4번 운송관리도 물류관리의 핵심적 활동입니다. 10번 다음 중 물류의 기능이 아닌 것 하역, 포장, 그리고 정보도 물류의 기능은 되죠. 그렇죠? 본질적 기능은 아니지만 물류의 기능은 됩니다. 하지만 이 물류가 생산활동은 아니잖아. 답은 4번입니다. 11번 다음 내용 중 연결이 잘못된 겁니다. 1번 SCM. SCM은 공급망 프로세스를 재구축하고 공동 전략을 구사한다. 1번 맞고 2번 차량 위치 추적을 통한 물류관리. 차량 위치 추적. 이게 뭐죠? 이건 GPS죠. GPS. ECR이 아니고 GPS입니다. ECR은 효율적 고객 대응 기법이에요. ECR은 E가 efficient거든요. efficient. C는 consumer, 소비자. 그리고 R은 response. ECR은 효율적 고객 대응 기법. ECR은 효율적 고객 대응 기법이고 차량 위치 추적을 통한 물류 관리는 GPS입니다. 그 다음에 3번 TRS. TRS는 중개국에 할당된 여러 개의 채널을 공동으로 사용하고요. 4번 TQC. TQC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만드는 모든 작업자가 품질에 대한 책임을 나누어 갔습니다. 11번의 답 2번. 12번 고객에 대한 판매가 확정된 후입니다. 판매가 확정된 후 고객에게 출하하여 인도하기까지의 물류활동을 판매 물류라 그래요. 답 4번입니다. 13번 다음 중 SCM 공급망 관리. 공급망 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겁니다. 1번 보통 상류의 공급자와 하류의 고객을 소유하는 것 수직계열화 되어 있는데요. 수직계열화하고는 다른 거예요. 다른 겁니다. 공급망 관리와 수직계열화는 서로 다른 개념이다. 그럼 이게 뭡니까? 하면 2번 나와 있죠. 원료 공급자로부터 최종 소비자까지 전체 물자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는 공동 전략이 공급망 관리 SCM입니다. 3번 공급망 관리에 있어서 각 조직은 긴밀한 협조 관계를 형성하고 4번 상류와 하류를 연결시키는 네트워크입니다. 13번의 답 1번. 공급망 관리와 수직계열화는 서로 다른 개념. 14번 제4자 물류에 대한 설명입니다. 1번 제4자 물류는 기업 간의 전자상거래의 확산에 따라 공급체인 효율화를 위한 발전적 대안이라 할 수 있고요. 2번 제4자 물류란 컨설팅 업무를 제외란 말이 틀렸죠. 무슨 말이냐면 제3자 물류에다가 컨설팅 업무를 포함시킨 겁니다. 따라서 답 2번. 3번 제4자 물류의 목표는 고객 서비스의 극대화입니다. 4번 제4자 물류는 제3자 물류보다 범위가 넓은 서플라이 체인의 역할을 담당하죠. 15번 다음은 고객 컴플레인 중요성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입니다. 1번 기업이 불만족한 고객에게 불평을 이야기할 기회를 많이 주는 것 그 자체가 불만족 해소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되지 않는다 틀렸죠? 도움됩니다. 2번 부정적인 구전이란 말은 입으로 전해내려진다 이 말이에요. 입으로 전해지는 효과를 최소화하죠. 맞고요. 3번 고객 불평을 통해서 고객의 미충족된 욕구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4번 상품의 결함이나 문제점을 조기에 파악하여 그 문제가 확산되기 전에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게 해줍니다. 따라서 틀린 것은 1번입니다. 자, 3회 기출문제 푸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